자, 236페이지 펴두시면 되고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부터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책 펴두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는 필기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이라고 있어요. 송금산이 보시면 법률에 따라서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일정한 내국법이니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상한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대손충당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뭐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나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써드리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신용보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신용보증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돈이 필요해도 담보가 없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자 또는 보증금이 없어서 공사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 이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해줌으로써 돈을 빌어서 쓸 수 있게 하거나 공사를 계약하게 해주는 제도, 요거를 이제 신용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보증을 서줘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이거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줘요. 근데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줍니다. 수수료가 보통 연에 0.5에서 2% 정도 이 정도로 받아요.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가셔가지고 신용보증 수수료라는 개정 과목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지급 수수료에 신용보증 수수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냐면 만약에 대출 기한이 5년이다. 자, 그리고 1억 원을 대출했다. 만약에 수수료가 2%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신용보증 수수료 어떻게 산정하는 거냐 하면 1억 곱하기 2% 곱하기 5년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이만큼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을 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다음에 우리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신용보증 사업이라는 겁니다. 신용보증 기금은 이러한 신용보증 사업을 통해서 이 수수료를 수익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일반적인 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이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서 신용보증 기금의 수수료를 내고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신용보증 기금에서는 이 수수료를 받고 보증이라는 걸 서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용보증 기금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A라는 업체라고 한다면 A라는 업체가 이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불을 한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꿔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A가 은행한테 이 대출금을 상환을 하지 못하면 그럼 누가 갚아줘야 돼요? 신용보증 기금이 갚아줘야 되겠죠. 수수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보증 기금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 신용보증 기금이 돈을 은행에 대신 갚아주고 나서 다시 누구한테 받아야겠어요? 이 A라는 기업한테 받게 되겠죠. 이때 신용보증 기금이 뭘 청구하냐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구상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돈 달라,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A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한테 대신 돈을 갚아주고 그 돈을 A한테 야,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그 돈 나한테 줘. 이게 구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 구상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A가 돈을 갚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에게. 그러면 얘도 대손이라는 걸 잡아야겠죠. 이때 받는 대손을 우리가 구상채권 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대손 충당금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을 지금 현재 조기에 인식한다라고 해서 구상채권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하면서 송금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손충당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송금 산입 한도에 보시면 단기 말 신용보증 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 잔액 곱하기 1%와 구상채권 발생 비율 둘 중에 작은 거. 우리 대손율 실적률 산정을 할 때도 1%와 대손 실적률 그 둘 중에 작은 걸 가지고 우리가 송금 산입 한도액을 구했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상 채권 충당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충당금의 상계 한번 볼게요.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과 먼저 상계를 한다. 회계 처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구상채권 충당금 이렇게 잡고요. 차변에는 손금액 잡겠죠. 개정 과목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요거는 이제 설정할 때 이렇게 잡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는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과 상계를 하게 되겠죠. 구상채권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미리 잡아놨던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을 이렇게 상계를 하겠죠. 근데 설정해 놓은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보다 구상채권이 더 많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송금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과 대손금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채권 채무의 조정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요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자 전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리마인드 하시면 되고요.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이자율의 완화 또는 발생이자의 감면이나 상환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채권자한테는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는 이익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때 이 손실과 이익을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잡는지 그거 집중하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로 넘겨보시고요. 충당금과 준비금, 일시상각 충당금과 준비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일시상각 충당금이 나오고요. 압축기장 충당금은 일시상각 충당금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일시상각 충당금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과세 이연시킬 때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압축기장 충당금은 비상각 자산을 과세 이연시킬 때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각 자산이냐 비상각 자산이냐에 따라서 용어만 조금 다르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제도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부분을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의 보험차익 등은 입금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이걸 과세하게 되면 유형자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형자산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창고를 1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창고가 불이 나가지고 없어졌어. 보험금 얼마 받았냐 하면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겠죠, 사업을 계속하려면. 근데 만약에 이 1억 원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뭐 20% 과세해가지고 2천만 원만큼 세금을 낸다. 그럼 나 얼마 남아요? 8천 남죠. 8천 가지고 이거 창고 못 사죠.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입금인 1억 원에 대해서 바로 송금으로 마이너스 1억 원 이렇게 해줘서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없게 만들겠다라는 게 일시상각 충당금이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과세 이연 제도입니다. 과세 이연 어떻게 되는지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한번 보면 따라서 보험차익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는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송금 산입하게 하여 취득 시점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자산의 감가상각 시점 또는 처분 시점에 입금으로 환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 제도는 과세 이연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거 여러분 말문제 대비해 가지고 과세 이연 제도라는 요 용어 키포인트 하나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기 초에 구 건물 장부가액 80짜리의 이 구 건물을 화재로 소실이 됐고요. 보험금 100을 수령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신건물을 취득을 하게 됐어요. 자, 신건물을 우리가 이제 100에 취득을 했고요. 보험 차익 보시면은 20 나와 있죠. 보험 차익은 순자산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입금이잖아요.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은 입금에 해당이 되어서 과세가 돼요. 근데 이걸 과세하게 되면 방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원래의 그 창고를 원상복구 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때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일시상각충당금이에요. 보험차익 20만큼 입금 잡는 거 맞아요. 이게 입금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일시상각충당금을 통해서 송금을 잡게 되고요. 이 입금과 송금을 상계시킴으로써 이 보험 차익으로 인하여 나오는 과세가 영원히 되게 하겠다. 이 논리예요. 그러면 취득 당시에 돈이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송금으로 처리한 이 일시상각충당금은 언제 입금을 잡게 되느냐? 과세 이연 제도라고 했으니까 당장은 송금을 통해 가지고 과세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과세하겠다. 이게 과세 이연이거든요. 그럼 언제 과세할 것이냐?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에 입금을 통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5기 한번 보시면 감가상각비 10원만큼을 계상을 했죠. 근데 이 10원은 내 돈으로 다 산 게 아니에요. 이 100원 중에서 20만큼은 보험 차익을 통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원만큼 감가상각비 비용 계상하시고요. 100분의 20만큼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20만큼은. 내 돈으로 사지 않은 금액 100분의 20만큼 이 2원의 금액만큼은 별도로 입금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10만큼 원래 송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 일시상각충당금을 환입하면서 2원만큼이 입금으로 잡히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때 얼마만큼의 금액이 비용으로 송금으로 잡히겠어요. 마이너스 8원만큼이 송금으로 잡히게 되겠죠. 결국 20만큼 우리가 송금을 통해 가지고 과세 이연시켜 놓은 것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2원만큼 입금으로 이때 과세를 한 거죠. 6기에도 마찬가지예요. 100분의 20만큼 이 건물 100을 주고 샀는데 그중에 20만큼은 내가 보험금 받아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 20만큼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입금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10원 송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2원만큼의 추가적인 입금을 잡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8원만큼의 송금이 6기에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 살 때 20 송금 잡아놓은 것을 감가상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입금으로 잡게 된다. 그리고 이 자산이 감가상각 도중에 처분을 하게 될 때에는 일시에 전부 다 환입을 통해서 입금을 잡게 된다. 이런 구조예요. 자, 241페이지의 설정과 환입 방법 한번 볼게요.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 조정에 해당을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들의 비용 계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을 허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일시상각충당금은 이미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과세를 받고 싶지 않으면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을 통해서 신고 조정으로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산 조정을 하는 경우와 신고 조정을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충당금 설정 시와 환입 시인데 결산 조정의 경우에는 장부의 이 금액만큼을 계상을 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일시상각충당금은 부채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은 송금입니다. 장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충당금 환입 시에 일시상각충당금이 차변에 없어지면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이 뜨죠. 이거는 수익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신고 조정하는 경우 볼게요. 장부에는 아무것도 계상을 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 자산 취득했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신고 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해 줘야겠죠. 일시상각충당금만큼을 20 잡고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해 줍니다. 그리고 이 충당금이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환입이 될 때에는 반대로 추인을 통해 가지고 입금 산입 유보를 잡아주게 되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과세 이연 제도라는 그 포인트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송금을 통해 가지고 과세받지 않은 이 금액이 언제 과세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애플펜슬이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요. 요거 충전 잠깐 시키고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